자, 1번. 거래계약 체결과 관련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물의 경우 하자담보 책임. 자, 하자담보 책임은 약정이에요, 법정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하자담보 책임은 약정으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법정으로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자담보 책임. 자, 그러면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하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매도인이 책임지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이? 법률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알았죠. 그죠? 이거는 법정 담보라고 그래요. 법정 담보.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하자담보 책임은 법정 담보 책임이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1번 X, 2번. 당사자인 매도인이 진실한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은 없어도 행위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행위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죠?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 법률행위가 되니까 위험하죠. 3번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든가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OX, X. 거래계약은 이미 언제 성립이 됐어요? 의사가 합치된 시점에 이미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인지와 인장하고는 무관합니다. 4.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 자, 중도금 지급한 이후 오늘 우리가 배우신 건데 무슨 상태가 아니네? 계약금 상태가 아니죠. 중도금 줘버렸으니까 쭉 넘어가다 보면 일방적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정답. 5번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우리 등기특별조치법상의 검인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절대로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나요?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 하면 되지. 이거 아까 우리 적었구나. 뭐 하면? 매매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검인 필요 없죠? 예. 절대로가 틀렸죠. 자, 2번. 예. 갑은 을과 을 소유의 주택. 예. 그러니까 갑이 임차인이겠다. 그죠? 예. 을이 임대인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했대요. 최단 기간 위반했죠, 지금. 그래서 2013년 6월 1일 주택을 인도받고 당일 주민등록을 마쳤고 확정일자를 받았대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2013년 6월 1일 그러니까 1년 딱 지났죠. 되더라도 을이 누구죠? 임대인이죠. 임대인. 을은 임대인. 임대인은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죠. 왜? 그 1년은 무효입니다. 무효. 누구한테만 무효? 임대인에게만.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2.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갑은 임차인이죠. 갑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우리 임차권 등기명령 앞부분에 두 가지 요건이 아주 중요한데 채색 한번 해볼게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이 첫째 종료. 종료에다 여러분 채색하시고 동그라미 번호 1번. 또 두 번째 조건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요게 밑줄 2번. 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뭐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소요된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죠? 임대인에게. 질문. 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원인 제공을 했죠. 채무를 지금 불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한 갑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죠. 그게 이제 등기의 어떤 효력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5번.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갑을은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대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단락을 끊고 여기까지 OX. X. 자, 뭐가 틀렸나 찾아보세요. 갑을이 누구나 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또다시 최단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최단 기간. 누구만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어? 임차인이 갑이죠 지금? 갑만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까? 3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5번이 틀렸으니까 앞부분. 3번 상임법 문제 틀린 거 1번.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절차에서 임차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관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OX. 온가요? 자, 우리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생기죠?
우선 변제. 그 우선 변제가 생기면 누구보다 우선해? 후순위보다. 그럼 잘 들어갔죠? 예, 1번 맞고. 2번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양수인에게 인도를 하려면 집을 비워줘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항력을 잃고 내가 돈도 지금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도 잃고 우선 변제도 잃게 되죠. 예, 그러면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례를 인정하는 거죠. 3번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잠깐만요. 3번을 한번 먼저 봅시다.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3번은 단락을 끊어보세요. 예. 3번을 단락을 끊으면 OX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무슨 변제라 그래? 최우선 변제. 여기서 말하는 다른은 선순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 경우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월차임과는 관계없이 보증금액만으로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소액보증금도 뭐예요? 환산 보증금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2번은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가 맞는 개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이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뭐냐면 그 임대차에서 이제 기간이 종료가 됐으면 그죠? 기간이 종료가 됐으면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서로 결합이 되죠. 그죠? 경합이 된다는 거죠. 뭐하고 뭐가 경합이 되는 거야? 보증금을 반환하는 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목적물을 인도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자체가 경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행으로.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양수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으니까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시로 이행하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도해 줄라니까 너도 뭐 해줘? 보증금 돌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잠깐만요. 3번 문항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경우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니 3번 문항을 잠깐 보려고 그래. 이 경우 월차임과는 관계없이 보증금액만으로 결정한다. 이거 확실히 틀렸거든요. 예. 2번이 맞는 표현이고 동시행의 예외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요대로 맞고 이게 이제 동시행이고 어떤 예외가 있냐면 이런 예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임대차 목적물이 있잖아요. 예, 임대차 목적물이 이제 그 이행이 이제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냐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임차인이 무슨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무슨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명도하지 않고 그냥 그 뭐 하면서 거주, 영업하면서 말하자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강제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하지 않더라도 인도하지 않. 이 예외를 말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인데 요거는 그냥 평상시에 평상시에 기간이 끝났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봐요. 기간이 끝났어요. 여러분이 새 살고 있는 집이. 그러면 여러분 돈 받고 나갈래요? 아니면 집 빼주고 돈 받을래요? 돈 받고 나가야지. 이게 동시행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집을 비워주는 거를 보고 돈 줄래요? 아니면 돈 줘서 내보낼래요? 비워주는 거 보고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짐 싸는 거 보고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요 개념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뭐가 맞아요? 동시행. 여기서는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민법 시간에 배우는 그 동시행의 예외라는 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거하고 저도 지금 순간 착각한 게 뭐냐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때 그 집에 살면서 할 수 있다고. 그게 특별한 예외란 말이에요. 요거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4번이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임차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항 요건은 뭐 하기 전에 갖춰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갖춰야 되고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가장 임차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맞는 표현이고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해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을 소액보증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이요. 대리업 개설 등록 절차에 관한 설명 옳지 못한 거 1번. 대리업 등록 신청의 처리 기간은 며칠? 7일. 중개업은 그리고 대리업은 14일. 아까 우리 보셨던 거죠. 그리고 2번 중개업 등록 신청과 대리업 등록 신청 시 실무교육 이수 확인증은 모두 첨부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2번 문항 참 좋은데 중개업 등록할 때 실무교육 받고 들어가야 되죠. 그죠? 대리업 등록할 때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모두 첨부돼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 첨부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중개업 등록에 대한 실무교육은 누가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이겠어요? 원칙적으로 하면 시도지사. 그리고 대리업은 법원행정처장. 각각 별개다 이 말이지. 3번 사무소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대리업 등록 신청 시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누구만 대리업을 할 수가 있죠? 중개업자. 그럼 이 사람은 일단 뭐가 있다라고 일단 인정된 사람이야. 사무소 있다라고 한 거니까. 4번 중개업무와 대리업무에 관련된 인장을 업무 개시 전 각각 등록관청과 지방법원에 다 할 것 같아요. 하나만 할 것 같아요. 하나만 하고 그냥 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장만 등록하죠? 중개업무 인장만 등록하고 대리업무는 그 인장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인장을 두 번 별도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중개업 등록 신청 시에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나 단락을 끊고요. 중개업 등록할 때 업무 보증 안 해도 됩니까? 첨부되지 않습니까? 않죠. 왜냐하면 중개업은 뭐 하고 등록을 하고 나중에 보증 설정하기가 첨부되지 않지만 좋아요. 대리업 등록 신청 시에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꼭 뭐 돼야 돼? 첨부되어야 하죠. 좋아요. 5번 중개업자가 법원 입찰 부동산을 권리 분석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인데 실제상 위험성이 가장 적은 거. 1번 선순위로 뭐가 있답니까? 지상권. 자 7번 보시고 선순위로 지상권 있으면 위험해요? 위험해 안 위험해?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을 하다라는 그 주체가 입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입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상권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입찰. 그러면 선순위 지상권 있으면 위험해? 내가? 위험하지. 뭐가 위험해? 이거 얘를 뭐 해야 되니까? 인수해야 되니까 위험한 거예요. 사용 수익을 못 하잖아, 이제. 그다음에 2번 선순위로 뭐가 있대? 가처분. 가처분 있으면 위험해? 아주 위험하지. 인수되니까 내가 소유권을 최악의 경우 잃을 수 있으니까 제일 위험하겠죠, 그게. 3번에 선순위로 뭐가 있대? 담보가등기. 자, 가등기가 여기 맨 위에 있대. 담보가등기가. 그럼 담보가등기 자체가 뭐예요? 말소 기준권리니까 담보가등기부터 뭐해? 지워지죠. 그러면 위험해 안 위험해? 안 위험하고 아주 좋은 물건이지. 그러면 그런 물건은 좋은 물건이에요. 3번 정답. 4번 선순위 권리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환매권 등기. 선순위로 환매권이 있으면 환매권 인수. 그죠? 그럼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해서 되찾아갈 수 있죠. 그럼 이것도 위험하죠. 소유권을 잃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 대신 이제 환매권자가 그 환매권을 행사해 가려면 나에게 뭘 줘야 돼? 환매금 줘야지. 환매금은 받는 거니까 뭐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덜 위험하고요. 5번 등기부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신고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는 다수의 세입자가 있대.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인수해야지. 왜 다 인수해야 돼? 확정일자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선순위래. 그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선 면제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인수한다는 건 또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